안녕하세요. 회생의 팁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개인회생을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중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예금입니다. 이 예금 압류는 이미 예치되어 있는 돈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계좌로 돈을 이체받을 수 없어서 경제활동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아도 예금 중 185만 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서 이 채무자의 예금 중 185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185만 원은 그냥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채권자가 찾아갔다고 해서 남아있는 185만 원을 채무자가 그냥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이 남아있는 185만 원을 찾는 법원 절차가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만 하면 압류를 해지할 수는 없지만 압류되어 있는 185만 원을 찾을 수 있고, 또는 매달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라면 입금된 급여 중 185만 원은 매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에 비해서 훨씬 쉽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개인회생 진행 중 카페에 들어오시면 신청 양식을 올려놓았으니 조금만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예금이 압류되어 있으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 압류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빚이 있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그대로 둔 채로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으로부터 상계를 당하여 인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상계란 두 당사자 사이에 서로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금액만큼 서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한은행에 빚이 1,000만 원이 있고 예금이 500만 원이 있으면 500만 원은 서로 소멸되며 저만 신한은행에 빚이 500만 원 남게 되고 예금 500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한은행이 아무 때나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채무자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았겠죠? 은행이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채무자가 연체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즉 기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지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이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이 지급불능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정확히는 채무자가 빚 있는 은행에 정식으로 부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그때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상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급정지를 시킵니다. 이 지급정지를 시켰다가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상계를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빚이 있는 은행에 예금도 있으면 예금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정확하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인출하셔야 합니다. 예금을 인출하면 개인회생 진행에 불리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빚이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예금을 인출하시거나 빚이 없는 다른 은행에 이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팁 김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